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강의 출발합니다. 자, 지금 흰 공과 빨간 공이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공이 놓여 있으면 이 공을 치는 방법은 비껴치기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비껴치기에서는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거리가 같으면 맥시멈으로 치시면 돼요. 이 공을. 저기 있는 이 공을 맥시멈으로 공략하면 이 공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맥시멈으로 치면 같은 거리만큼 가게 돼 있어요. 맞았어요, 이거? 네. 자, 다시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가 이 거리가 같죠? 그럼 이 공은 마찬가지로 맥시멈으로 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야, 맥시멈은 대체 회전이 얼마나 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서의 맥시멈은 3시 3팁이나 9시 3팁이에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9시 3팁으로 이 공을 공략해야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공이 서 있는 이 각도를 45도로 놓고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45도. 이 공 45도로 놓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45도라는 것은 이쪽 포인트에서 자, 여기에서 하나 둘이고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요 거리가 요렇게 45도로 놓여 있는 이 상태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이 공도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돼서 여기서 이 공을 2분의 1 두께로 공을 공략하시는 거예요. 당점은 어떻게 돼요? 3시 3팁으로 주는데 이거를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편하게 치시는 거예요. 편하게 치셔야지 이 공을 후려 까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껴치기라는 것은 이 공이 있으면 여기 맞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공이 여기 이렇게 맞으면 이 공이 앞으로 가려고 할까요? 못해요. 왜? 얘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얘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밀고 들어가야 돼요. 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탄력을 줘갖고 자, 회전을 많이 주고 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가버리면 공이 어떻게 돼요? 튕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팔로워성으로 부드럽게 이 공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에 회전을 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지점만 놓고 그냥 부드럽게 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야지. 봐봐요. 회전 때문에 맥시멈 때문에 딱 요렇게 때리면은 이 목적구의 앞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5도로 되어 있는데 또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바로 어떤 점이 여러분들 궁금할까요? 바로 두께일 거예요. 야, 이 공은 얼마의 두께를 쳐야 이 공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이 공은 아무 두께나 쳐도 됩니다. 아무 두께나 쳐도 돼? 자, 여기서 아무 두께라는 것은 45도일 때 4두께 미만으로 치시면 다 들어가요. 이거. 에? 진짜? 그러면 4두께로 쳐도 들어가고 3두께로 쳐도 들어가고 2두께로 쳐도 들어가고 1두께로 쳐도 들어간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이 공은요. 어떤 두께로 쳐도 이 공이 다 들어가요. 이 공은. 두께에 관계없이 이 공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쉽네. 그러면 5두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두께를 5두께 이상, 즉 4두께보다 작은 두께는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5두께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썼어요.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치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뭐야?
그냥 밀어치기가 되네? 이거 너무 두껍게 때리면 안 되는 거네? 여기서 6두께로 더 두껍게 때리면 당연히 여러분 부드럽게 치니까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죠.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4두께 미만으로만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무조건 들어간다. 4두께 미만으로만 공을 치면 대칭으로 다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을 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할까요? 이제 한번 제가 또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당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두께로 이 공을 쳐야 그나마 날까? 자, 무슨 얘기냐면 다음 공 배치가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얇은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얇은 두께로 공을 공략해서 제가 1두께로 정도 치겠습니다. 그럼 1두께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얇은 두께로 때리니까 자, 이 제1족구가 얇은 두께로 때리면 제1족구가 저쪽 코너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두께로 때리니까 코너로 가. 근데 제가 절반 두께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절반 두께로 이 공을 공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두껍기 때문에 맞고 요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공을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음 공까지 생각해서 공을 맞춘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4두께로 치는 게 공을 모아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공을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5두께로 때릴 수가 있다. 너무 두껍게 때려서 제 공이 일로 가는 아까처럼 보여드린 그런 실수하는 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은 기울기 4에서 절반 정도 두께로 45도 각도에서는 절반 정도 두께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아주 좋은 공이 되는구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절반 정도 두께로 이 공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절반으로 치면 된다. 그러면 이게 45도인데 이 45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빨간 점이 여기 같은 거리라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 45도에서 이 공을 이렇게 3등분 하시는 게 좋아요. 4등분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4등분해서 때릴 수도 있지만 거리가 짧을 때는 이렇게 3등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일정한 거리를 놓고 45도 각도에서 여기가 맥시멈이면 요거는 2회전. 맥시멈은 우리가 3시니까 3회전이라고 보면 여기를 3회전이면 여기가 2회전, 여기가 1회전, 여기가 무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있을 때 요 공을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45도에서 요 공은 내가 무회전으로 절반 두께로 공을 공략해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이 공은 2회전으로 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강점을 주고 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2시 3팁이나 2시 2팁으로 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절반 두께 정도를 겨냥해서 이 공을 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절반 두께를 겨냥해서 좀 세게 맞았어요. 힘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힘 조절을 해서 다시 절반 두께를 겨냥해서 2시로 공을 치면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시 정도 당점만 주고 때리시면 돼요. 절반으로. 그러면 똑같은 공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배치로 공이 모일 거 아니에요. 자, 4두께에 1시 당점을 주고 공을 치면 좀 두껍게 맞았어요. 왜 이렇게 파워가 세죠, 제가? 아까 공이 안 굴른다는 그것 때문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절반 두께로 놓고 이렇게 1시 당점을 주고 좀 더 좋은 공이 나왔겠죠. 여기 지금 걸려갖고 안 갔거든요. 여기 있는 공은 무회전으로 쳐도 된다. 자, 요거를 내가 슬로우로 때릴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 거리 감각이나 모으는 감각을 갖고 있으면 요쪽 어디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 공이 요쪽 어디로 힘 조절하면 올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공을 편하게 공략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면 아주 쉬운 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있고 이 공이 단쿠션이니까 거의 한정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내 공이 이제 거리가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공의 각도가 45도고 이 공의 각도도 45도예요. 그러면 똑같죠. 그럼 이 공은 맥시멈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 두께로 쳐도 되고 1 두께로 쳐도 되죠. 8분의 1로 쳐도 되고 4분의 1로 쳐야 되고 맥시멈은 아무 두께나 쳐도 돼요. 그때 이거를 찍어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놓고 쳤는데 찍어 누르면 앞쪽으로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공식이 안 맞는다 이거죠. 느리게 때려도 콕 때리면 찍힌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공을 스트로크를 구사해야 돼요. 시스템은 당구의 시스템은 거기에 맞는 스트로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5&1 시스템도 50에서 20을 치면 다 30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팔로우 샷을 쳐줘야 늘상 일정한 거리로 간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트로크로 가지고 부드럽게 쳐줘야 이 공이 간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런 스피드로 때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피드로 때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되지. 이 공이 맞았는데 시스템 공부할 때 많이 신경 써요. 이 공이 맞았는데 이 공을 쳐갖고 세게 때리면 안 돼요. 봐봐요 여러분. 저거 엄청 세니까 이 공이 만약에 근처에 있었으면 쉬운 공이 될 수 있어요. 이 공은. 근데 저렇게 있으니까 공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게임 중에 이거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되게 뭐 감각이 좋으신 분은 적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이 공을 치셔야 됩니다. 그럼 같은 45도니까 이 공을 충분히 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 공이 이렇게 거리가 다르죠?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 형태에서 지금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뒤쪽에 있다. 그래도 얘가 45도라는 거를 정확하게 느낌으로 딱 알면 이 공을 칠 수 있어요. 이 공을 놓고 45도로 한번 가보자. 자, 3팁으로만 주면 되네. 요렇게. 좋아. 요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3칸이니까 이거 45도로 돼 있어요. 제 공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포인트 상으로 여기 한 포인트 여기 한 포인트니까 45도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45도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치면 되죠.
근데 거리가 좀 머니까 조금 세게 쳐요. 부드럽게 세게 쳐야 돼요. 꽝 세게 때리면 다운 공을 못 치죠. 도망가요. 맞아도 재수가 좀 좋아야 돼요. 힘 조절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힘 조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힘 조절을 하셔야지. 조금 세게 때리거나 골치 아파요, 공이. 네. 너무 세게 때리면 맞아도 문제가 생기죠? 맞아도 문제가 생기죠? 지금 보이죠? 아예 강하게 때리거나. 근데 아예 강하게 때리기에는 지금 맥시멈 상황이기 때문에 공이 튕겨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 이 정도 요게 요 각도구나. 이 각도구나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리, 요 거리가 같잖아요. 그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내가 3등분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을. 그래서 코너에 3등분하면 둘, 하나, 제로. 아, 요거는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회전, 2회전, 1회전, 무회전. 요거는 2회전으로 치면 되는구나. 두시로 놓고, 두께 놓고, 편하게, 네, 이렇게 놓고, 부드럽게 치셔야 돼. 부드럽게 치셔야 이 공이 맞아요. 다시 이렇게 3등분을 대충 눈으로 3등분을 하는 거죠. 저기까지 3등분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감각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감각으로 여러분들 쳐야 돼요. 이렇게. 야, 요거 45도 요거 1회전 주고 치는 거야. 응? 요거 1회전 주고 때리면 요거 맞는 거 한 칸밖에 안 되니까. 아, 그래? 요거 한 칸이야. 그리고 편하게 부드럽게 공을 줘. 어이구.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는 거예요. 놓고, 자. 여기 쓰면 이제 무회전이 되겠죠? 무회전이 돼요. 잘 맞았죠, 이거? 아주 그냥 얇게 기가 막히면 해서 저쪽 가서 이공 끌어치면 모아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볍게 치세요. 가볍게. 자, 가볍게 쳐서.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반 두께를 사용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절반 두께, 너무 두께를 얇게 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절반 두께를 겨냥해서 2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이 공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얇은 두께로 때려야 된다는 건 맥시멈 상태에서 아까 얇은 두께가 아니고 모든 두께로 4두께 미만으로 다 칠 수 있다는 것은 맥시멈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칠 수 있다. 그 얘기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1두께로 쳐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맥시멈 상황에서만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이해를 하시는 건 여기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이 딱 있으면요. 요런 배치가 돼 있어요. 요런 배치. 자, 어떤 배치냐면 이 공이 네 번째 포인트에 있고 즉 정 가운데 네 번째 포인트 얘가 코너에 있어요. 근데 제 공이 여덟 번째 포인트 이쪽 코너 포인트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을 맞출 때 여러분들 몇 두께로 쳐야 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정 가운데 얘도 45도고 얘도 45도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공을
4두께 미만으로만 치면 다 맞는 거예요. 4두께까지 포함해서. 5두께를 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두께를 맞추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잘못하면 5두께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3두께로 쳐요. 거리가 멀 때. 3두께로 맞추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두께로 맞췄는데 실수해서 2두께로 맞을 수도 있고 4두께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두께인 3두께를 겨냥하는 거예요. 4두께로 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가 3두께를 겨냥해서 공을 치면 혹시 4두께로 맞을 수도 있고 혹시 1두께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공이 다 간다는 거죠. 가죠? 제가 너무 느리게 쳤다. 자, 3두께로 갈게요. 3두께로 가서 공을 쳤는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다.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공이에요, 여러분들. 100% 맞아 있어요, 이 공은. 그런데 이 공을 두껍게 때려서 5두께로 쳤다. 스피드 있게 때려도 관계없어요. 스피드 있게 쳐도 5두께로 쳐봤자 문제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맞죠? 엄청 두껍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공을 때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4구 치시는 분들은 이 두께가 두껍게 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공이 두껍다. 응? 뭐 끌어치기 할 때 그런 각도가 아니면 공을 두껍게 치면 공이 밀린다. 좋은 공 모습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 가까이 있거나 이럴 때는 관계가 없는데 멀리 있거나 또는 끌어치기 할 때 너무 두껍게 쳐요.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하점자분들이 한 당구 한 250, 300을 쳐도 207라 그러면 이렇게 빠지시는 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확한 두께를 놓고 그냥 공략을 하세요. 그렇게 치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끌어치기만 한다 그러면 공이 너무 엄청 두꺼워. 그리고 너무 끌었대요. 뭐 너무 끌어요. 두께가 두꺼운 것 뿐이죠. 너무 끌은 거 아니에요. 두껍게 때린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엄청난 실수하신 거예요. 요 정도면 딱 육두께 지금 45도니까 그 이상 안 치셔도 돼요. 비껴치기가 지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0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도 자, 이 공 자체가 대충 45도잖아요. 코너 쪽으로 향하니까 그리고 제 공이 45도로 있어. 그러면 얘는 4두께 미만으로만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두께 미만으로 치면 3두께가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슬로우로 때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께를 어떻게 더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치면 요공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여러분? 안 맞으면 이거 시범볼에다가 안 맞으면 왜 시범볼에다가 근데 실수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들어가면 얼굴이 훅 달아올라요. 자, 갈게요. 4두께 미만으로만 겨냥해서 요공을 저는 3두께를 칩니다. 혹시 실수해서 더 두껍게 맞을 수도 있고 더 얇게 맞을 수도 있는 두께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조금 얇으면 2두께고 조금 두꺼우면 4두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45도인 각도는 흰 공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흰 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흰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보면 게임 중에 이렇게 손으로 재면 안 되잖아요. 봤을 때 요쪽 선에서 이 거리랑 같네? 이게 맥시멈이네. 자, 두께 4두께입니다. 항상 요거 명심하세요. 4두께 미만이에요. 4두께 미만으로 이 공을 쳐야 된다. 너무 두껍게 치면 안 돼. 맥시멈이구나 이거. 같으면 맥시멈으로 치는구나 이거. 같은 거리다. 그러면 이건 맥시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맥시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공이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렇게 좀 와 있다. 그러면 이 공은 회전을 좀 빼고 치면 되죠. 그렇죠? 자, 회전을 좀 빼고 치는데 이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각도가 바뀌었을 때 이거를 계산하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직접 치자니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걸 치자니 여기서 공을 치면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공을 회전을 빼자니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꽝 치려고 노력해요. 꽝 때려서 뒤로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망가진다. 그럼 여러분들 공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얘도 한 칸이고 얘도 한 칸이에요.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한 칸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공에 맞는 면에서 이렇게 재고 얘가 지금 코너 이쪽 포인트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뒤에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럼 이 공은 같은 거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꼭 여기에 있어야 같은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야 같은 거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4두께로 공략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5두께로 치시면 안 돼요. 4두께까지만 치시면 다 가는 거예요. 4두께까지만 쳐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맞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크다고 해서 얘가 45도가 넘는다고 해서 이 공을 더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더 두껍게 때리면 공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로 가죠. 여기로. 그러니까 똑같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45도 각도로 이 공을 공략을 해야 공략을 해요. 자, 그런데 이 공이 만약에 빨간 공이 이쪽에 만약에 나와 있거나, 만약에 여기서요.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2대 1이에요. 그러면 원래 따지면 이 공이 맥시멈인데 이 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공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숙제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같은 라인인데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쳐야 되지? 여기 쓰면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요 경우가 2대 1일 때 4두께예요. 2대 1인데 맥시멈에 4두께를 쳤는데 얘가 요로 요렇게 갔어요. 이제 45도가 되죠. 거의 그림은 내가 원래 놓인 상태를 선택하고, 즉 한 포인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여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지금 여기는 45도 라인이니까 요 절반 정도 되겠죠. 절반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얘를 여기 있는 부분을 무회전으로 설정하고 내 공 가는 라인을 보고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나 반 정도의 회전을 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꼭 변칙으로 쳐야 된다 이거죠. 변칙으로 쳐야 된다는 건 여기가 같은 라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같은 라인. 근데 얘는 45도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그림은 조금 변형돼서 공을 쳐야 된다. 변형돼서 공을 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저 공을 무회전으로 때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4두께로 겨냥하면 이 공은
일자 배치로 이렇게 여기 있는 공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4두께를 때리면 이 공 어떻게 될까요? 이 공 4두께로 공을 동량해서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절로 가죠. 이쪽으로 안 와요. 그렇죠? 이쪽으로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시청자분 많이 들어오셔요. 4두께로 공을 공략하면 이 공을 이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때리면 4에서 칠 때는 여기로 가지만 여기서 칠 때는 조금 앞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갈까요? 언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요. 느낌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낌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45도에서 지금 이 짧은 쿠션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45도 각도에서 같은 거리에서 얘가 하나, 두 개 간 거예요. 짧은 포인트로 따지면. 이거를 4등분을 하셔요. 그러면 4등분으로 하면 얘가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저번 시간에 강의 들으셨던데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하나, 둘이에요. 그러면 얘를 무회전으로 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직각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거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요 공을 요렇게 때리면 내가 45도로 들어가면 45도로 이쪽으로 이렇게 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을 때리면 이 공은 하나 둘이기 때문에 나갈 때도 이쪽에서 비교해 보면 요 정사각형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둘인 죄송합니다. 헷갈린다. 아주 날카롭게 따지면 요 정사각형으로 따지면 얘가 여기 있는 공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를 요거 무회전으로 4두께로 공을 딱 치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자,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합이 8이 돼서 얘는 여기서 이걸 4등분한 요런 정사각형에서 4등분한 하나, 둘이 요로 와야 된다는 거야. 합이 8이 된다.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 있는 공을 맞출 수 있구나. 이거 되게 어렵죠,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는 공 치려 그러면 야 이거 뭐지? 회전을 줘야 되나? 빼야 되나? 요렇게 있을 때 요 각도를 딱 보고 요렇게 치시는 거예요. 맞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 공을 야 너 그러면 너 너무 대가리 아프다. 너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듣는 사람 미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공을 무회전으로 공을 때리면 무회전으로 공을 치면 이 공이 직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각도가 수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수직이네. 자, 맥시멈으로 주고 때리면 이쪽으로 가네. 그렇죠? 맥시멈으로 주고 때리면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이 공을 여기에 있는 공을 때리려고 하면 무회전과 여기에 중간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티 반 정도만 주고 때리면 되겠네. 그렇죠? 정확하게 1회전 반 정도를 주고 이 공을 치면 되겠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숫자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각도가 서 있으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내 공이 맞고 직각으로 가는구나. 무회전으로 치면 4두께로 치면 이거 직각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각도가 크니까 이거를 상단으로 치는 것보다 중단에
12시 한 팁 정도나 중간으로 주고 2분의 1만 공을 딱 치면 공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거리에 있는 얘는 맥시멈으로 치면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요 사이로 가야지 저 공을 맞출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러면 얘는 회전을 한 팁 반 정도만 주고 공을 편하게 또 때리면 가겠네. 아, 쉽다.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에이, 뭐, 나 그냥 감각으로 치고 싶어. 이러시면 그냥 치시면 돼. 근데 무회전으로 치면 직각으로 간다는 거. 야, 이게 맞네. 그렇죠? 근데 공을 끌어서 안 쳐도 돼요. 자, 이 공을 너무 두껍게 때리니까 더 두껍게 때리니까 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야, 그 이건 하단 당점으로 충격을 가면 또 일로 오고. 자, 이걸 그래서 세게 때리자니 절로 가고. 그러니까 요 공을 칠 때는 절반 두께 밑으로만 절반 두께 정도로 딱 공략을 하셔야 직각 배치에 공을 보낼 수 있어요. 그걸 상단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중상단이나 중단 정도로 주고 큐를 가볍게 톡. 너무 이제 여기서는 너무 밀려서 가면 공이 밀리겠죠. 각도가 클 때는 이렇게 짧게 숏으로 툭 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이 안 밀려요. 어떤 분은 이거를 상단으로 팔로우를 해서 두껍게 때린다고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게 때려. 정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때렸냐면 6두께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점을 안 밀리게 짧게 이렇게 놓고 톡. 짧게 톡. 힘 다 빼고 오른손에 힘 딱 빼고 그냥 이렇게 짧게 톡. 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공은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와 여기가 무회전이면 여기가 맥시멈이다. 그러면 요 공과 요 공의 그 사이 정도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무회전하고 여기를 대충 나누는 거죠. 그러면 회전을 대충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요거 요 정도 회전만 주면 되는구나. 어? 절반 두께예요. 절반 두께. 편하게 치세요. 편하게. 요거 잘 모르셨죠? 이게 이렇게 때리면 직각으로 공이 간다는 거를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친다는 걸 모르셨죠? 딱 직각으로 갑니다. 공 자체가. 7개로 왔어요. 7개. 자, 이제 여기에요. 요 상태에서 여기가 네 번째 45도 기준이 되는 데서 4등분하는 쪽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이게 7개. 그러면 얘를 내가 절반으로 때리면 절반으로 가볍게 툭 때리면 얘는 직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각으로 간다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야, 이거 직각으로 가네. 절반만 넣고 가볍게 톡. 너무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톡. 되네. 야, 그냥 특별한 테크닉도 없이 공을 쳤는데, 야, 이 공 치면 밀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놓고 절반이니까 톡. 그러면 이 공을 맞추려고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이 공을 맞추려고 그러면 대칭 지점이 여기에요. 그렇죠? 요 뒷선이 여기니까 맞은편 맥시멈 지점이 여기에요. 자, 이게 맥시멈 지점이 여기입니다. 흰색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회전이에요. 요 가는 라인이 무회전이에요. 그럼 요거와 요거의 그 사이 정도 되니까 요 공은 내가 회전을 1.5회전 정도만 주고 공을 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당점을 위로 올리지 말고 편하게 절반으로만 치셔야 돼요. 절반. 이거 절반으로만 공을 딱 치셔야 돼요. 절반으로 간결하게. 더 두껍게 가지 말고요. 절반으로 간결하게 딱. 야, 아주 쉽네. 요거 해볼 만하네요. 여러분 이게 왜 치기 어려워요?
키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공이 좀 이렇게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치기 좋은데 얘가 붙어 있으면 키스도 부담스러운 거죠. 자, 놓고 절반만 치세요. 절반만 놓고 가볍게 짧게 가볍게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복잡한 시스템으로 안 간다고 얘기한 거는 이거를 저번 시간에 여기가 뭐 합이 4, 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세면 골치 아파요. 자, 이제 이런 거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딱 놓으면 맥시멈은 여기에요. 응? 무회전으로 치면 직각이니까 여기야. 요 정도야. 그러면 맥시멈과 요거의 가운데. 왜 여기가 맥시멈이냐? 이렇게 쟀더니 여기 뒷부분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는 맥시멈. 같은 거리만큼. 그러면 직각인 부가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가운데 정도 되니까 0회전과 3회전의 가운데.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무회전. 됐어요. 다시 한번 가볍게. 두껍게 치지 말고 절반만. 절반만 딱 놓고 딱.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 엄청 힘들지 않아요? 자, 요 공도 이렇게 재면 여기가 한 칸 반이니까 이건 그냥 맥시멈 정도로 치시면 돼요. 여기가 맥시멈이니까 조금 회전을 빼고 치면 돼요. 이건 직각으로 안 재도 되죠. 그냥 이런 공은 밀림 없이 친다. 밀림 없이 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럼 만약에 공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공 쳐야죠. 근데 끌어치기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여기 직각으로 때리면 여기에요. 맥시멈으로 때리면 직각으로 때리면 이거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에 직각으로 때리면 여기에. 그럼 요 정도란 말이에요. 절반이 여기에요. 그러면 절반이 1.5회전인데 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큼으로 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라인이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1회전 정도만 주고 공을 공략하시고. 자, 절반 두께로 당점을 너무 3단으로 치면 밀리니까 절반 두께로 가볍게 중상부 단점에 1회전만 주고 그럼 공이 안 밀리는 공이 나옵니다. 제가 제발 부탁하면 이런 거 회전 많이 주고 꽝 두껍게 이렇게 치지 마시라는 거 이렇게 들어갔네. 하지 말라는 거는 들어갔어. 절대 이렇게 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회전 너무 많이 줘갖고 빠지는 경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회전을 줄이고 가라. 회전을 줄이고 가면 공이 어떻게 돼? 요렇게 때리면 공이 휘어짐이 없어요. 공이 어떻게 가요? 직선으로 가요. 이렇게 딱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딱 꺾인 상태에서 편하게 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쿠션을 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3쿠션 공 때릴 때 이렇게 공이 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휘어서 공을 가는 게 아니라 3쿠션의 공을 치면은 공이 이렇게 딱 때리면 이 공이 굴러갈 때 곡구나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딱 때리면 이게 공 라인이 이렇게 이쁘게 가야 돼요. 비껴치기가 대표적인 형태. 곡구를 안 먹이려고 노력하시. 자, 만약에 공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직각으로 때리면 얘는 무회전으로 때리면 여기 갈 건데, 그렇죠?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가. 이건 무회전 각이니까 조금 직각이니까 요렇게 가. 그럼 무회전이네 거의.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절반 두께로 당점을 상단에 한 팁이나 12시 한 팁이나 중단 12시 0.5팁 정도만 주고 2분의 1 두께로 툭 때리면 되겠죠. 우리가 당점을 조금 밀어놨어요. 이거 안 밀리게 다시 한번 가볍게 툭. 가볍게 절반 두께로 가서 가볍게 툭.
아이고 이쁘다. 잘 맞았어요. 이렇게 느리게 때려도 된다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진짜로. 이건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할 거예요. 근데 자, 세게 때려도 그 짧은 느낌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게 때린다고 푹 들어가면 오, 잘 들어가네.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당점을 밑으로 줘서 그래요. 당점을 치면서 저도 모르게 밑에 들어갔어요. 상단으로 이제 공을 치면 공이 휘어서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의 공이 생겨요. 휘어져 들어가는 모습이 생긴다. 좋은 공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공이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공이 나오면 이래 거의 두께만 절반 녹아서 그대로 톡 짧게 톡. 아이씨, 절반 안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요. 딱 절반만 딱 놓고 톡. 이거 맞아야 되는데. 절반만 넣고 굿샷.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공을 이 방법대로 공을 치니까 뭐가 돼요? 공이 간신히 맞아요. 자, 공을 주기 싫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당구를 배우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형님들이 취미생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은퇴하시고 고등학교 동창이나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만나요. 근데 진짜 승부욕이 얼마나 세신지 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 나오면 내가 아주 고수가 아니면 이 공 나오면 다 이렇게 쳐야 돼. 에따 뭐 씨. 맞든 안 맞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상대편 공이 여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치기 어려워. 그러니까 승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승부로 딱 놓으면 이 공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 주는 쪽으로 딱 놓고 그냥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렇게 세워놓고 안 들어가면 속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미안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막 엄청 좋아하죠.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은 당구가 발전성이 없어요. 발전성이 좀 솔직히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공을 세게 치고 싶어. 그럼 지금 이 각이 무회전 각이에요. 딱 무회전으로 공을 쳐야지 직각으로 딱 가는 이 배치인데 여기서 그 두께를 겨냥해서 자 세게 치려고 그랬지 끌고 오려고 그래요. 안 가요. 절반 두께를 겨냥해갖고 이 공을 쳤는데 이 공이 안 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쳐야 이 공을 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공을 스피드 있게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스피드 있게 공을 때리면 분리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이 무회전의 4두께로 공을 친다고 하면 내가 스피드를 준다 그러면 회전을 주고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더 두껍게 때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더 두껍게 때려봤자 이 공 세게 때려봤자 공이 이렇게 더 많이 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4두께의 무회전으로 치면 천천히 쳤을 때 세게 때리면 4두께 1회전으로 공략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4두께 이런 두께 똑같이 쓰고 회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있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 때리고 올라오죠? 그럼 내가 발전성이 있는 공이 돼요. 이 공이시고 밑에 그냥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직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야, 이 공은 그래 회전을 하나 더 주고 두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파워 있게 치는 게 더 좋구나. 왜? 두께를 바꾸면 더 얇게 치면 얼마나 얇게 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께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 때리시는 거다. 그럼 발전성이 더 있죠.
놓으면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회전으로 쳐야 되는 이 배치를 이렇게 두께를 똑같이 쓰고 회전을 하나를 더 줘서 그 두께를 같이 겨냥을 해갖고 공을 때리면 딱 맞는구나. 그러면 이 공을 내가 끌고 내려올 수 있구나. 근데 공이 이렇게 있을 땐 여러분들 굳이 세게 칠 필요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직접도 안 되고 이럴 때. 그럼 요렇게 가볼까요? 요렇게 가면 여러분들, 자, 내가 두 칸 45도로 있으면 45도 여기죠. 근데 여기서 무회전이야. 45도면 여기가 무회전, 여기가 같은 거리야. 근데 얘 라인이 이쪽에 공이 맞으려고 그러면 요 정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서 비교해보면 딱 1회전 반 정도를 주고 쳐야 돼요. 1회전 반이니까 10시 반이나 1시 반을 주고 때리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공을 천천히 때리면 그 정도 주고 때리면 되지만 세게 때리려고 하면 회전을 하나 더 줘야겠죠. 그래서 1시 반 방점이 아니라 2시 반 방점을 주고 공을 세게 공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을 2시 반 정도를 주고 공을 세게 치면 여기서 맞는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요. 회전을 더 주고 둘 줬어요. 자, 똑같은 두께를 겨냥해서 공을 파워 있게 공을 공략한다. 오. 네. 그럼 여기서는 조금 다시 한번 제대로 이렇게 공 쓰면 좀 짜증나죠? 열심히 치려고 했는데 열심히 쳤는데 좋은 공이 안 썼어. 여기다 놓고 파워 있게 다시 한번 갑니다. 파워 있게 탁 놓고 눌러주고 딱 돌아야 돼요. 안 돌면 저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아주 잘 줬어요. 앞에 있는 공을 편하게 공을 치면 이게 2분의 1 정도만 편하게 딱 치면 이렇게 왕구 직접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공이 섰죠. 다르죠 공이. 그러니까 하나를 더 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공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회전 하나 더 주시고 공을 파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야, 나는 회전을 하나 더 줬는데 공이 안 가. 즉 쳤는데 일로 빠져.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러신 분은 회전을 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선천적으로 임팩이 세신 분이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임팩트가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회전을 더 주고 치셔야죠. 회전을 더 주고 공을 더 주고 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이 맞죠. 이렇게 끌고 내려올 줄 알아야 좋은 실력이 돼요.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공을. 공이 이렇게 섰다? 이 공을 직접 치게 돼. 공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섰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는 맥시멈으로 공을 공략하면 이 공을 칠 수 있죠. 요거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 중심에서 여기랑 거리가 같다고 하면 이 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 비껴치기를 치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얘가 깔딱거려요. 굉장히 얇게 맞아야 돼. 근데 그거는 치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지금 같은 공 배치가 나왔을 때 요 선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야지 되는 거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은 비껴치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 중에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얘가 비껴치기가 있냐 없냐, 비껴치기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요 거리를 비교해 보면 공이 요렇게 있어야 이 공이 맞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얘가 요렇게 있으면 이 공 비껴치기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 공 빠진다. 공 크기가 있으니까 요 들어오는 각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있으면 있지만 요렇게 있으면 이 공 비껴치기 없는 거예요. 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공은 아주 얇게, 이게 정말 얇게 딱 움직일 수 있으면 뭔가 나올 만한 소지가 보이는데 지금 안 나오죠. 아주 회전도 많이 주고 슬로우로 쳤지만 이 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껴치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도 세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아치기 했을 때. 은근히 각도가 얘가 좀 많이 나와야 비껴치기가 있어요. 같은 거리만큼 있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잘라서 같은 거리는 비껴치기를 칠 때 부담스럽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때가 더 힘드냐면 이제 지금처럼 나사지를 얼마 갈지 않을 때는 이 공이 맞고 밀려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코리아 당구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트앱에서 공을 치다 보니까 이 역회전으로 이 공을 치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주고 역회전을 쳤어. 역회전을 많이 쳤는데 공이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고개를 가웃거린단 말이에요. 이거 빠지면 야 이거 저 공이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러면 본인이 이거는 회전을 덜 줬나? 아니에요. 이건 테이블 특성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 세 테이블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바로 저희 이 옆 테이블은 세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이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거 옆에는 잘 치면 나올 것 같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구를 거기서 더 잘 치시는 분은 이렇게 마세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 나오는 테이블인데 세 테이블 코리아 당구에서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마세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테이블에 가갖고 야 이거 있어 없어. 세 테이블에서는 밀림의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세 테이블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는 게니까 잘못 치면 회전을 많이 주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덜 먹는다. 그냥 밀림의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테이블이 오래됐다는 건 뭐냐면 당구대에 점이 바닥에 많이 찍혀져 있어. 빵빵빵빵 막 찍혀져 있어. 이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야 이거 계산상으로의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거 아주 얇게 치기 어려워요. 이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밀려갖고. 안 맞았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이 세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친 게 아니라 테이블을 읽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45도 각도에서는 아주 쉽다. 45도 각도에서는 내가 들어갈 때 나가는 한계각이 45도고 두께를 아무 때나 때리셔도 된다. 이 공이 45도 넘으면 이는 비껴치기를 치기가 어렵다. 물론 5두께, 6두께로 칠 수 있지만 걔는 내가 얼마만큼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 친다. 그래서 여기 치는데 이 45도의 이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모습을 갖췄을 때는 45도는 여기에 무회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 칸으로 나눠서 1회전, 2회전, 3회전 여기서는 1시, 2시, 3시로 공략을 하는 게 쉽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이 45도보다 작은 각도에서는 자기 같은 거리만큼만 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준은 여기가 기준이 된다. 중심이 아니고 맞추는 면이 기준이 돼서
같은 거리고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시고 이 공을 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45도보다 공이 크다. 그러면 45도보다 공이 클 때는 이 두께를 항상 여러분들 2분의 1 두께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45도 이상일 때는 더 두껍게 안 치셔야 돼요. 더 두껍게 치면 대로 밀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당점을 12시 3팁으로 치는 게 아니라 12시 한 팁이나 상황에 따라서 중단 당점, 어떤 분은 내가 임팩이 있고 이러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갖고 자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직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공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직각으로 가는 게 무회전이고, 맥시멈으로 갔을 때는 이 대칭성을 떠올려서 이쪽 어디가 맥시멈이 되겠죠? 그러면 무회전과 이거의 그 거리 비례로 해서 회전의 양을 찾아내야 된다. 그럼 맥시멈이라는 당점은 9시나 3시 당점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회전 정도 돼요. 90도니까 이 각이 90도니까 90도와 여기 맥시멈이에요. 얘는 1.5회전 정도 정 가운데니까 그러면 1시 반 당점의 절반 두께. 당점은 너무 상단으로 안 써도 되고요. 12시 저는 1시 반 2팁이나 한 팁 그 사이만 주고 치겠습니다. 근데 절반 두께로 공을 자꾸 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스트로크는 짧게 간결하게 가볍게 투 이렇게 공을 치시면 이 공을 아주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그런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제 설명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공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을 세게 때릴 때는 어떻게 한다? 회전을 하나를 빼고 회전을 하나 더 주거나 내가 임팩이 좋으신 분, 심하신 분은 회전을 2개 주고 때리셔도 돼요. 회전을 좀 더 주시고 공을 임팩트 공을 쳐라. 세게 때릴 때는 그럼 회전을 더 주고 공을 때리면 그 부분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세게 치는 경우는 회전을 더 주고 치셔야 돼요. 두께를 더 두껍게나 두께를 더 얇게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두께를 얇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 경험상 해보면 두께를 고정시키는 게 더 좋다. 가르치는 사람도 더 편하죠. 두께를 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금 빼고 치는 것보다 회전량을 조금 더 주고 그 상태에서 놓고 더 많이 주고 치는 게 더 편한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더 잘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천천히 치면 수비, 세게 치면 운이 좋으면 쌍방울이 되고 운이 안 좋아도 천천히 친 것보다는 더 좋은 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볼 때는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갖고 치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세리도 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시간 채팅 10명 시청 중 전체 두께가 골드 스마일님 8 두께예요. 당구는 8분의 1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3, 8분의 4, 8분의 8이에요. 8분의 8이 100%예요. 그런데 제가 두께를 그렇게 두께는 8 두께가 최대 두께예요. 8등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4 두께다 그러면 8분의 4 두께, 3 두께다 그러면 8분의 3 두께 이렇게 얘기하시고 밑개치기를 두껍게 때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린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시 제가 이거 안 봤지만 조아이님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요약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하시고 모르시면 또 저한테 채팅창으로 보내셔도 되고 네. 알고 네. 네네네. 보고 계셨네요. 네. 네네. 또 우리
진컴퓨터님 500위에서 700위로 올리셨어요? 와, 송기수님, 우리 익성이 형님, 이영수님, 저 500위 형님 저 700으로 승급하셨네요. 다음 예정일은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저는 방송을 특별한 일 없으면 월수금 7시에 찍습니다. 네. 월수금 7시에 강의를 진행해요. 오늘 한국 축구 이제 봐야죠. 저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 저도 지쳤어요, 지금. 다음 주까지 제가 그 복지회관 가서 강의하는 게 문화센터 이런 데 가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침에 오늘도 8시 반에 일어나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되게 눈이 막 졸려요. 집에 가서 저 축구 안 봐요.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좋아했는데 당구가 더 좋아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축구. 죄송합니다. 애국심은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잘 거예요. 결과는 내일 아침. 그리고 저희 여자가 저 빼고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나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 둘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방송 마쳐도 되겠죠? 아이고 여러분들 쉬고.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